자, 김건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다룰 혐의가 16가지. 아 진짜.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고작 샤넬백과 구두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이거 아주 돌아버리겠거든요. 이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그냥 공짜로 받았으면 쓰지. 그거를 또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 바꿨어. 그 가운데 또 구두로 바꿨나 봐. 예. 근데 그 바꾼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행정관 네. 유경옥 행정관인데 네. 바꾼 구두 발 사이즈랑 유경옥 발 사이즈가 다른가 봐. 그래서 그 구두 사이즈가 김건희 발 사이즈와 같냐 안 같냐 이 얘기로 지금 언론 도배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그리고 검찰 왕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샤넬백을 방금 얘기하신 가방 하나랑 구두로 바꾼 거고 예. 두 번째 가방을 또 다른 가방 2개로 바꿔가지고 근데 이 구두를 김건희 발에 맞냐 안 맞냐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수사에 동력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이러면서 난리인데 아니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일단은 이 지금 16개 중에 가장 이거 미담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착한 거지. 이 가장 미담이야. 와 저렇게 아껴서 교환까지 하고 네, 미담이거든요. 이거 미담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봐보세요. 네. 대한민국 여성의 발 사이즈가 한 600개 됩니까? 정해 거기서 거기겠지. 맞아. 그렇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잠깐만. 신데렐라 수사라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건 진짜 하찮은 건데. 신발을 찾아야 돼요, 근데. 신발은 찾아야 되는데. 네, 찾아야 지금 됩니다. 신발 찾지도 못했는데 네. 발 사이즈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유경옥은 돌려줬다. 건지는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봉지욱은 이 보관하고 있는데 알고 있다. 맞아. 다 달라요 지금. 김건희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죠. 그게.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혹시 뭐 김건희 발 사이즈는 공개된 게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물어보는 것도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네. 검찰이 어디까지 이렇게 참 수사라는 걸로 네. 이런 걸 해쳐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진짜 수사할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인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성과를 내야 되니까 전 우선순위 정말 잘 특검이 그러니까 민주기 특검인데 예. 우선순위 잘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건 내란 특검을 통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가 들어가겠지만 네.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타고 들어가는 그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수사 이게 훨씬 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이거 사건 기록 파악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네. 혐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우선순위와 경중을 네. 잘 좀 가려서 좀 해주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남부지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런 보도가 남부지검 발이라고 봐야겠죠. 발로 네. 보여지는데 남부지검의 그 검사장 찐윤 검사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건진 법사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한다는 신용만 하는 것 같다. 맞아요. 건진 관련해서 이 수사 김건희까지 뭐 통일교 어쩌고 이러면서 뭐 계속 수사 그 피사실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 정작 김건희 윤석열 정조준에서 뭘 하는 거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남부지검 이러면서 계속해서 남부지검이 뭘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 네. 친윤 검사장의 세탁 언론 플레이. 이 의심스럽다. 네. 이 윤석열 정부 때 출세했던 네. 검찰 친윤 검찰이 다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새로운 줄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저도 봐야 같은 됩니다.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 볼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김건희를 부르든가요. 예. 압수색을 하든가. 그래. 예. 신발을 빨리 찾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던 얘기인데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한창 시끄러울 때 지난해 2024년 10월 10일 그리고 10월 11일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했다. 네. 이 이야기해갖고 우리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렇죠. 길게 통화했어요 또. 길게 통화했어. 근데 그 통화 6일 뒤에 검찰은 공교롭게도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까지 또 내려줬어. 예. 그래서 야 이거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비화폰 준 것도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직거래. 대통령실하고 직거래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의심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 한술 더 뜨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보다 한참 전으로 갑니다. 2024년 7월 20일 예.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디올백 수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로 출장 조사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네, 했죠. 맞아요. 콜검 얘기하면서. 콜검 얘기했잖아. 예. 콜검 얘기. 그런데
그 출장 조사 받기 10여일 전에 김건희가요.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더라. 와, 길게 했네. 야, 이거는 뭐 그냥 나올 거 이제 다 나옵니다. 이거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입니다. 자, 야, 우리 그 의원님실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 보면서 네, 설명을 좀 제가 표를 해주세요. 만들어가지고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 표 한번 올려주세요. 완전 깔끔하게. 예, 그 저기 보시면 우선 민정수석이 5월 7일 날 임명이 되면서 저게 민정수석을 왜 임명을 했는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김건희 수사 방어용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7월 3일 날 아까 그 전에 7월 3일 날 윤석열 김주현 간에 일반 폰으로 이런 뭔가 이렇게 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또 김건희 김주현 간의 저런 통화가 있는데 먼저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전화를 하고 네. 또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전화를 하는 이런 모습은 뭔가 지시를 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속 건물에 가서 보안청사 가가지고 검사들이 핸드폰 뺏기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조사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주현이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 이 그 보안청사 김건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월달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 한창 수사 중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도치모터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무정 검찰총장 근데 10월 10일 날 시무정 김주현 간의 통화 요 직전에 김주현이 먼저 시무정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시무정이 김주현에게 전화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무정이 김주현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은 전화인 겁니다. 참. 그리고 나서 김주현이 그걸 듣고 다시 시무정에게 뭔가 이 수사와 관련된 뭐 그런 지시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는 전화 통화 이게 비화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저는 검사 24년 했지만 검찰총장이 무슨 비밀스런 비화폰을 가지고 대통령 민정수석실 대통령실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개입이나 뭐 이런 걸로 의심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화폰 통화가 나온 거죠. 야. 이거는 국기문란한 상황이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2조에 보시면 이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도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주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네. 윤석열까지겠죠. 그렇죠. 이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입니다. 그럼 시무정도 대상자네요. 당연히 대상인 네, 거죠. 시무정이 시무정- 대상자야. 시무정은 이 상태에서는 저는 검찰총장직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이게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보다 이게 훨씬 더 충격적인 와, 모습이거든요. 대박. 소위 말해서 수뇌부의 민정수석이라는 김주현 씨가 사실상 밀정수석 한 거예요. 집사수석처럼.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특검 기다릴 것도 없고요. 이 정도까지 통화 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화폰 썼잖아요. 전 공수처가 오늘이라도 긴급 체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무정에 대해서는. 시무정을? 네. 네. 이거 공수처 수사 대상자기 때문에 이건 뭐 특검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네. 너무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차가 넘친다. 야, 이거만 딱 봐도 이거 진짜 그림이 그냥 딱 그려지네. 딱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 와. 그렇게는 보이는데 문제는 통화 내역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 확보를 못했기 왜냐면 때문에. 심정은 가고 이게 정황 증거로는 빼박인데 그렇긴 하죠. 이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뭐 안보 인사했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정책에 관해서 논의할 때 이렇게 하는데 뭐 민정수석하고 정책 논의를 할 게 없고 그걸 왜 그걸 비밀 비화폰으로 대화로 해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뭐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든가 네. 기타 여러 가지 뭐 그 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김주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미 다 폐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복원시키고 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진술을 통해서 네.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수사를 통하면은 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 백날 얘기해봐라 뭐가 바뀌냐.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갖고 계속해서 조금씩 맞아요. 발전해 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물론 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할 수 있지만, 네. 아니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이게 특검도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아주 짙은 혐의점들이 마구마구 네, 지금 차고 올라오고 넘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아파요. 어제 알아두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오후 3시 반쯤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은 극심한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울하긴 할 텐데 네, 뭐 처음에 이거 위중하지 않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불과 뭐 한 달 전이죠. 예. 그때도 명태균 수사팀에서 김건희 나오라고 했더니 그때도 건강 문제로 또 안 나온다 그랬거든. 네, 늘 그랬어요. 네. 그런데 또 투표할 때는 멀쩡하게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네. 투표 때 또 예. 그러네. 뭐 수사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자꾸 입원을 하는데. 그리고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주민들이랑 인사할 때도 얼마나 건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아주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 지금 의료 대란 전혀 해결 안 됐거든요. 지금 네. 대학병원 가려면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입원하는 거. 예, 근데 위중하지도 않은데 입원까지 해? 와, 난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도 이 특혜겠다, 자체도. 특혜.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간 게 저희 엄마도 사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알아봤더니 아, 예, 예. 일주일 넘게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만 나오고 이렇게 금방금방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아, 이것도 특혜네. 같아요. 아니 진료 보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예. 아산병원 진짜 뭡니까 이거 지금. 아, 그러네, 진짜.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들이 병원 한 번이라도 갔던 국민들이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냐? 우리 부모는 그렇지. 뭐 했냐? 그렇죠, 그렇죠. 난리 났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이게 의도가 좀 괘씸한 게 이게 사실상 검찰 소환이 임박하니까 수사방의 의도로 좀 아파서 들어눕는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로 또 동정론 유발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보통 그 재벌 회장들이 영장 이제 실질심사장 들어올 때 휠체어에 링가 꽂고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아프다고 하는 걸 제가 시비 걸 생각은 없는데 네. 빨리 나서서라도 이거는 뭐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우울증 이런 걸로 입원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가 끝이에요. 일주일 정도? 자기 뭐 아무리 많이 길어도. 아무리 많이 길어도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최근에는 특검에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네, 했어요. 맞아요.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지금 저 병명이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저런 상태라면은 신병을 확보해서 그 오히려 그거 안정적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우울증이나 이렇게 좀 신병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는 그래서 큰 극단적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구속을 시킨다는 거죠. 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특검에서 상황을 보겠지만은 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면 조사를 그래서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이 협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건강은 뭐 진짜 아플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알아서 좀 잘 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워낙에 의심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힘 빼기가 아니에요. 특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김건희 특검 그 남부지검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검찰 수사팀의 과반수가 이 특검팀으로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는 뭐 괜찮은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수사 이게 대상 범죄 혐의들에 따라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팀은 간부들이 좀 의지가 있었고 코바나는 또 실무팀이 또 그 아, 의지가 있었고 그래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아주 밑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수사를 할 겁니다. 아. 그런데 남부에 지금 간부들 친윤 검사장부터 네. 시작해서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아. 그래서 특검이 지금 이제 파견 검사 40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검이 파견을 받으실 때 좀 결을 좀 맞춰가지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검사들을 받으셔야 된다. 뭐 간부들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부에는 뭐 아주 밑에서 수사했던 수사팀의 검사들은 또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방향성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할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남부지검 검사들을 좀 받는 건 괜찮다. 아.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특검 보러 들어간 그 저희 동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둘이는 좀 열심히 수사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뭐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예. 있거든요. 아니 예. 그 제가 뭐
기사를 다 못 따라간지 모르겠는데 그 민중기 특검이 특검 보를 대통령실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명. 근데 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보도가 되던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4명 정도로. 그 사진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네. 예. 이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분들이? 저 4명이 그 보도가 된 게 맞다면. 네. 보도가 된 게 맞다면 저기서 뭐 그 검찰 출신들의 그 남자 검사 2명은 저희 동기입니다. 동기이고 특수했던 사람들이고 했기 때문에. 김영근, 박상진 두 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자기 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좀 물을 먹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가 좀 열심히 잘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근, 박상진 두 네.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좀 아는 알죠. 분인가 예, 보군요. 연수원 때부터 동기고 잘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이 마음이 좀 놓이네. 네. 그죠? 그 저기 마음 오정희 놓이네.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네, 오정희 변호사. 검찰 내에서 조세범죄 수사 잘했던 네. 또 그 아주 특수는 아닌데 여자 검사 중에서도 네.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어서 전 특검부는 저 사람들이 4명이 맞다면 네. 저는 뭐 그 사실 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네. 좀 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명품백 이런 건 수사가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범들 확정이 됐고 도이치모터스는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판사 출신이 되신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는 특검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생각이 너무 고맙습니다. 한치는 좀 내려놔. 뭐 다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살짝 웃으니까 입어도 좋네. 된다. 이 마음이 이렇게 또 놓이네요. 지금 조은석 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우리 이문정 검사가 그 뭐 그 이름 뭐죠 프로크로테스인가요? 네네네. 그 뭐 이제 좀안 좋게 침대에 평가했었죠. 눕혀놓고 발 자른 네. 그렇게 하면 발을 자르지 않겠어요? 저는 수사 하나만큼 잘한다. 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하나만. 네. 수사 하나만큼은 네. 이문정 검사가 과거에 좀 비판을 세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조은석 특검이 특수 출신이에요. 네. 근데 비판의 결이 뭐냐면 네. 이 사람은 뭐 수사 맡겨놓으면 그냥 무조건 결과 내는 사람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결과 죄 있는 걸로 만든다. 뭐 그런 이제 비판의 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 후에 감사위원을 하면서 그 전현희 지금 이제 저희 의원님의 대한 이제 표적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맞서서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세게 느끼는 게 할 있고 그래서 네. 뭐 특검 왜냐하면은 조은석 특검이 저는 이번 특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좀 내고 다음에 좀 이렇게 이 새로운 정부에서 좀 다른 역할을 또 기대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뭐 조은석 특검이 이제 와서 윤석열 검찰을 위해서 편들고 이렇게 해서는 뭐 돌아갈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그 이문정 검사랑은 선후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문정 검사가 이제 1년 후배죠. 두 분은 네. 근데 친해요? 이문정 검사하고는 잘 가까이 있게 지냈죠. 네.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죠.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또 비슷해요? 이름이 아니야, 같아가지고 이름 말고. 네. 이름 말고. 아니요, 이문정 검사가 훨씬 훌륭하고요. 이문정 검사는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네.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그렇죠. 고독하게 네. 잘 싸워왔던 후배이고요. 저는 예. 이제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랬지만 뭐 그렇게 막 제가 용기 있게 막 하지도 못했고 이문정에 대해서는 마음 굉장히 좀 안쓰러운 마음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네. 본인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완수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문정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정치 검찰 해체에 따른 개혁 검사들의 인사.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동안의 친윤 검찰들이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검찰권 남용, 위법한 수사 이랬던 거에 대한 청산을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이 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그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검찰개혁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 그 두 가지를 이문정 검사의 어깨에 달려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나요? 이게 삼특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수사 과잉이니 뭐 아유. 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이재명 정부에서 만일에 뭐 보복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 비난을 하려면 뭐 윤석열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공수처, 경찰, 뭐 감사원을 통해서 그 하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특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네.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정부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독립된 특검에서 내란에 대한 설거지, 청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특검이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동안 분노했던 윤석열 정권의 이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유 깔끔하네요. 아유 깔끔합니다. 아유, 한시름 났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박은정 의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